17번은 쉬운 문제네요.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A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분이래요. 그럼 A가 어디예요? 동원체가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A는 동원체이다. 맞고요. 2번, 이 사람은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냐?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닌 3개예요. 따라서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이상 맞고요. 3번, 핵형 분석 결과에서 성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의 염색분체 수를 구해보래요. 값을 구해보래요. 자, 성염색체는 X, Y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수는 2개죠. 상염색체의 염색분체 수 구해볼 텐데요. 우선 상염색체가 몇 개인지 볼게요. 원래 정상인은 44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4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염색체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상염색체 염색분체 수를 물어봤죠. 하나의 염색체당 몇 개의 염색분체가 있냐? 2개의 염색분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값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약분하면 값은 2분의 45가 아니라 45이다 라고 해줘야 돼서 X예요. 18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에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기억이라는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가에 있는 그래프 좀 눈에 익죠. 자, DNA 상대량이 1인 세포가 속하는 거는 G1기의 세포이고요. 그래서 구간 1에는 G1기 세포가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G1기 세포뿐만 아니라 분열기에서 말기가 끝나고 말기에서 핵막이 생긴 후의 세포들도 사실 구간 1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자, 1부터 2 사이의 세포는 S기의 세포가 속할 거고요. DNA 상대량이 2인 구간 2에 속하는 세포는 G2기의 세포와 M기 중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핵막이 생기기 전까지의 세포들이 구간 2에 속하겠죠. 자, 이제 나를 볼게요. 나를 봤더니 염색체들이 적도면에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분열기에 중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나와 같은 모습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 나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세포는 구간 2에서 보이게 되겠지. 1번 볼게요. A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냐? A는 지금 염색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죠.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볼게요. 구간 2에는 기억 시기의 세포가 있다. 구간 2의 분열기의 세포들이 속하기 때문에 중기에 해당하는 이 기억 시기의 세포도 있을 거예요. 맞고요. 3번 볼게요. G1기의 세포수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냐? G1기의 세포는 주로 구간 1에 분포하고 있겠죠? 따라서 3번은 X입니다. 19번 볼게요.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인 어떤 동물의 G1기 세포 1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표는 세포 기니디리의 상염색체 수랑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의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니디리는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성염색체는 XX래요. 라지 A랑 스몰 a는 하나 있으면 DNA 상대량을 1이라고 계산하고 2와 3는 중기의 세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 좀 익숙하죠? 1은 G1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핵상은 2N이고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라고 했습니다. 2는 중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감수 1분열 중기가 되겠죠? 자, 그럼 G1기에서 감수 1분열 중기까지 오려면 중간에 S기를 거쳐야 돼요. S기를 거치면서 DNA 복제가 일어날 테니까 2는 이 라지 A와 스몰 a가 복제된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감수 1분열 중기에서 2에서 3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겠죠.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게 될 테니까 라지 AA와 스몰 AA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네, 어느 쪽으로 라지 AA가 갈지 어느 쪽으로 스몰 AA가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게끔 생각을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라지 A와 스몰 a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왼쪽으로 라지 AA가 가든 오른쪽으로 라지 AA가 가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의 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왼쪽으로 라지 AA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2와 3의 핵상을 볼게요. 감수 1분열 중기에서는요. 이가염 색채 상태로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핵상은 그대로 2n이에요. 그리고 감수 1분열을 거치면서 상동염 색채의 분리가 일어나게 될 테니까 3의 핵상은 n이 됩니다. 자, 이제 3 다음 단계에서는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생식세포는 핵상이 n이 됩니다. 각각의 생식세포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라지 A와 스몰 a를 더한 값을 각각 한번 써볼게요. G1기, 원시기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둘을 합치면 2고요. 2 같은 경우에는 합치면 4입니다. 3는 2가 되겠고요. 4는 1이 되겠죠. 자,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2이면서 라지 A와 스몰 a의 상대량을 더한 값이 2이고 2는 2n이면서 4고 3는 n이면서 2고 4는 n이면서 1입니다. 오른쪽 표랑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세포 기억은 상염색체 수가 8인데 니은은 상염색체 수가 4예요. 그러면 세포 기억은 EN 상태란 뜻이 되고요. 니은은 N 상태란 뜻이 되겠죠. 자, 기억 세포가 EN인데 상염색체 수가 8개래요. 총 염색체 수는 몇 개 가지고 있을 거냐면 상염색체 8개에 성염색체 XX 2개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총 염색체 수는 10개를 갖겠죠. 자, 그럼 세포 기억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2n이면서 상대량을 더한 값은 모른대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n이면서 2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알 수 있죠. n이면서 2인 건 3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리을은 라지 A와 스몰 a의 상대량을 더한 값이 4래요. 4가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었죠? 그래서 2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와 3를 제끼고 났더니 이제 1과 4만 남아요. 근데 1은 핵상이 2n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1이 되고 디귿이 4가 되겠죠. 자, 1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2n이면서 라지 A와 스몰 a를 더한 값이 2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이 4 같은 경우를 보면 핵상이 n이니까 상염색체 수는 4개가 있을 거고 라지 A와 스몰 a를 더한 값은 1이니까 B의 값은 1이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기억은 1입니다. 기억은 1 맞고요. 2번 A 더하기 B는 4 더하기 1이니까 5 맞습니다. 3번 볼게요. 2의 이가 염색체 수는 5개냐? 자, 2는 감수 1분열 중기예요.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 상태로 적도면에 배열되게 되는데 지금 총 염색체 수가 1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개씩 짝꿍이겠죠? 그럼 이가 염색체 수는 5개가 맞겠네요. 자, 전부 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어떤 체세포를 배양하여 얻은 세포 집단에서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문제 풀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정보는 구간 1에 해당하는 세포에는 뭐가 속하냐? G1기 세포가 속한다. 그리고 M기 세포들 중에서 말기에 핵막이 생긴 후의 세포들이 속한다. 대부분은 G1기 세포일 것이다 라고 쓰면 되고 구간 1과 구간 2 사이, 즉 DNA 상대량이 1과 2 사이에 속하는 세포들은 S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겠죠. 그리고 DNA 상대량이 2인 구간 2에 속하는 세포들은 G2기의 세포와 그리고 M기의 세포들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핵막이 생기기 전까지의 세포일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구간 2의 세포 중 방추사가 형성된 세포가 있냐? 구간 2에는 G2기와 M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
방추사가 형성된 세포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방추사가 언제 형성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방추사는 언제 형성되냐면 핵분열기의 전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부터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방추사는 언제까지 있냐면 후기에 방추사가 짧아질 때까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분열기의 전기부터 후기 사이에 방추사가 형성된 세포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구간 2의 세포 중에 방추사가 형성된 세포가 있겠죠? 1번 맞고요. 2번 볼게요. 이 체세포의 세포 주기에서 G1기가 G2기보다 기냐? 이건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등장한 그래프다라고 했었냐면 여러 개의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은 각각의 세포 주기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사이클에 맞춰서 세포 주기를 지나고 있을 테니까 특정 시점에서 멈추게 했을 때 어떤 세포는 G1기에 있을 거고요. 어떤 세포는 뭐 S기를 지나는 중일 거고요. 또 어떤 세포는 G2기, 또 어떤 세포는 M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특정 시점에서. 자, 이랬을 때 세포수를 세서 그래프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느 시기에 세포수가 되게 많냐면 G1기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특정 시점에 사진을 빵 찍었을 때 G1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되게 많다라는 뜻이죠. G1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많다라는 뜻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G1기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높다란 뜻이에요. G1기에 머물 확률이 높다란 뜻은요. G1기가 길기 때문에 그 시기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체세포의 세포 주기에서 G1기는 G2기보다 깁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세포수가 더 많은 걸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세포수가 많다는 건 그 시기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높다란 뜻이겠죠? 자, 3번 볼게요.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냐? 그럼 우선 핵막이 언제 소실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핵막은 언제 소실되냐면 전기의 핵분열기 전기의 후반부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생기게 되냐면 말기 초반부가 되면 다시 생기게 되죠. 그럼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전기 후반부부터 말기 초반부에 해당하는 세포예요. 그럼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더 많겠죠. 3번은 X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보면 유전형질 가는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전형질 나는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림은 G1기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고 표는 기니디가 갖는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니디는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유전자는 한 개에 있을 때 DNA 상대량을 1로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가장 왼쪽 그림에서 세포 1 같은 경우에는 G1기 세포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따라서 1의 세포는요, 핵상이 2N입니다. 그럼 1 다음에 있는 화살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DNA 복제를 거치면서 DNA가 2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는 아마 감수 1분열 중기쯤이 될 거예요. 감수 1분열 중기의 핵상은 2N입니다. 그 다음 화살표에서는 감수 1분열이 일어나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고 나면 2의 세포의 핵상은 N이 되겠네요. 그럼 2 다음에 있는 화살표에서는 감수 2분열이 일어날 테고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날 테니까 만들어진 생식세포 3는 그대로 핵상이 N이 유지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표를 해석해 볼게요.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왼쪽 그림 다시 보면 1이라는 세포 밑에 2와 3라는 세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이라는 세포에 라지 H라는 유전자가 없었어. 만약 없었다면 2와 3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같은 방식으로 1이라는 세포에 스몰 h가 없었다면 절대 2와 3에서 스몰 h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응용해서 세포 기니디가
1, 2, 3 중에 어떤 세포인지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세포 기억이 만약에 원세포였다면 과연 성립할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기억이 원이었다면 기억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라지 T가 없대요. 자, 기억이라는 세포에 라지 T가 없대. 근데 기억을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라지 T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세포들에게서는 절대 라지 T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니은과 디귿에서도 라지 T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1이 있다라고 했네. 따라서 기억은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포 니은이 원의 세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지금 니은에는 라지 H가 없어요. 자, 원이 라지 H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 밑에 있는 세포 2와 3에서도 절대 라지 H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라지 H가 있는 세포가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 니은도 뭐가 아니라는 뜻이 되냐면 원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결국 뭐만 남냐면 세포 디귿이 세포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귿 세포의 유전자를 봤더니 스몰 h가 없대요. 자, 원에 스몰 h가 없대. 그럼 그 밑에 있는 세포들에게서도 스몰 h는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여기의 값은 0과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면 원이라는 세포가 스몰 t는 가지고 있대요. 얘는 스몰 t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기억과 니은 세포들 중에서 라지 t가 있는 세포가 있대. 그러면 원도 뭐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하냐면 라지 t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하겠죠. 그래야 밑에서 생겨날 테니까. 그래서 디귿 세포는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야. 라지 t 하나와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H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으나 T에 대해서는 원이라는 세포는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감수 1분열 중기에서는 복제가 된 후일 테니까 라지 t, t에 스몰 t, t를 가지고 있겠지. 자, 그 다음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라지 tt가 갔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스몰 tt가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 요런 양상을 나타내게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3라는 세포는요. 라지 t나 스몰 t에 대해서 절대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0 또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만 있겠죠. t에 대해서. 자, 우리 디귿이 이미 1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럼 3라는 세포는 기억 또는 니은일 텐데 이 세포는 3라는 세포는 절대 라지 t나 스몰 t에 대해서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2는 라지 t나 스몰 t를 2라는 값을 가져야만 하겠죠. 근데 지금 세포 니은이 라지 t가 1이래요. 그럼 얘는 누가 될 수 없는 거냐면 2라는 세포는 될 수 없겠죠. 그럼 자동으로 니은은 어떤 세포가 되냐면 3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이라는 세포는 2라는 세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니은이라는 세포, 즉 3세포가 라지 t를 하나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라지 t가 돼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여기에 스몰 t가 온 게 아니라 라지 t가 왔을 거고 이쪽에는 스몰 t가 왔겠죠. 따라서 2 세포는 스몰 t를 2개 갖게 됩니다. a의 값이 2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보가 중요합니다. 펜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마지막 h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텐데 세포 기억이 즉 2라는 세포가 라지 h를 2개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는 라지 h가 있습니다. 그럼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라지 h를 얘네는 하나씩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3라는 세포, 즉 니은이라는 세포는요, 지금
라지 h든 스몰 h든 가지지 않는데요. 자, 왼쪽 2개에 있는 생식세포는 가지는데 오른쪽 2개에 있는 생식세포는 가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성립하려면 h는 라지 h와 스몰 h는 어떤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얘네는 지금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2개는 유전자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2개는 유전자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X염색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X염색체에 있었기 때문에 감수 1분열 중기에서는 XXYY가 있었을 거고 처음에는 XY가 있었겠죠. 감수 1분열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XX만 가고 다른 쪽으로는 YY만 갔기 때문에 X염색체 위에 만약에 이 H라는 유전자가 있었다면 이쪽은 H에 대한 정보를 갖지만 이쪽은 H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3세포는 H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든 생식세포가 한쪽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디귿은 1이다. 맞고요. 2번 A 더하기 B는 2이다. A는 2였고 B는 0이었습니다. 따라서 2 맞습니다. 3번 기억에서 라지 H는 성염색체에 있다. 이것도 맞죠. 라지 H와 스몰 h는 지금 성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자, 22번이에요. 어떤 동물의 유전 형질 A는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가와 나는 암컷 1과 수컷 2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가와 나를 보고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의 세포인지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 1과 2를 교배해서 3랑 4가 태어나는데 3는 라지 R만 가지고 있고 4는 스몰 R만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가를 보도록 할게요. 가의 염색체 모습을 봤더니 이 검은색 염색체끼리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이고요. 이 염색체끼리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둥이에요. 얘네도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둥이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염색체가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성염색체까지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다란 뜻이야. 그럼 가는 누구의 세포가 되냐면 암컷의 세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자동으로 나는 수컷의 세포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R이라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를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하나의 염색체에는 라지 R이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에는 라지 R이 있을지 스몰 R이 있을지는 모르죠.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에 있는 흰색 염색체랑 오른쪽 나에 있는 흰색 염색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서로 지금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자, 그럼 나에 있는 이 흰색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얘가 Y 염색체가 되고 얘네가 X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위에 라지 R이 하나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나머지 X 염색체 위에 라지 R이 있을지 또는 스몰 R이 있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 암컷의 유전자형은 왼쪽 또는 오른쪽의 것일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컷의 유전자형. 수컷은 X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Y 염색체를 갖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수컷 X 염색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라지 R을 가질 수도 있고요. 스몰 R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와 나가 각각 어떤 유전자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야 돼요. 1과 2를 교배해서 3랑 4가 태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3는 라지 R만 가지고 있고 4는 스몰 R만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1과 2를 교배해서 3와
4라는 자손을 얻게 되는데 3는 large r만 가지고 있고요. 4는 small r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3와 4는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4를 봤더니 얘가 small r만 가진대요. 이 4는요, 어쨌든 엄마, 암컷으로부터도 유전자를 하나 받을 거고 아빠, 2로부터도 유전자를 하나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암컷일지 수컷일지는 몰라요. XY 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엄마는 항상 무슨 염색체만 줄 수 있어요? X 염색체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로부터 Y 염색체를 받으면 4는 수컷이 됐을 거고요. 아빠로부터도 X 염색체를 받았으면 암컷이 됐겠죠.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으로부터 무조건 X 염색체를 하나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스몰 r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엄마가 준 염색체 위에는 뭐가 있다란 뜻이냐면 스몰 r이 있다란 뜻이 되겠지. 그래서 원의 유전자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원은 반드시 스몰 r을 하나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원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 되겠지. 하지만 아빠의 유전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결국 2는요. 라지 r y를 가질 수도 있고 스몰 r y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수컷 2가 라지 r y를 가졌다면 그 사이에서 나온 자손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은 어떤 유전자형을 지닐 수 있냐면 얘랑 얘랑 만나서 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서 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서 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이 중에서 3는 R만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라지 R만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3가 될 수 있는 건 얘네 둘이고요. 4는 스몰 r만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4가 될 수 있는 건 얘겠네요. 아버지가 수컷이 2번이 1번일 경우에는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2가 2번의 경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랑 교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배 결과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3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3는 라지 r만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4가 될 수 있는 건 4는 스몰 r만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될 수 있겠죠. 결국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한 건 3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연두색으로 색칠한 건 4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3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암컷일 수도 있고요. 수컷일 수도 있죠. 자, 4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수컷일 수도 있고 암컷일 수도 있네요. 즉 3와 4는 암컷일지 수컷일지 아직 다 잘 모르겠어요. 자, 3번 볼게요. 3와 4는 모두 암컷이다. 암컷일 수도 있고 수컷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X 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1, 2번도 답을 찾아볼게요. 나는 2의 세포이다. 맞고요. 2번 원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다. 맞습니다. OOX 하시면 되겠죠.